어제 알다시피 경술 국채일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야욕에 의해서 그 국가를 잃었죠. 네. 그래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그렇죠. 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뼈 아픈 날이기도 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럼 경술 국치일에 제가 어제 놀란 것이 어제 한미일 해군 훈련을 남해 그에서 했어요. 제주 공예에서 제주는 했다. 예. 공에서 했는데 일본과 같이 연합 훈련을 한 거죠. 일본 하. 자위대 함과 같이. 아니 그 날짜를 네. 모르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도대체 이 군이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하. 것인지 지난번에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를 일본은 다케시마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은 다케시마 날 독도의 날을 정해 1년 중에 정해서 네. 그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날 한미일 그때도 훈련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뭐 지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적인 맞아요.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음. 이번에 또 경술국치일에 일본 자위함과 훈련을 한 겁니다. 저는 뭐 한미가 훈련하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 하는데 동맹이니까. 해필이면 경술국치일에 이런 날은 참. 독도 수호 훈련을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일본 자위대와 훈련을 할 수 네.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음. 대단히 어제는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우리 군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거죠. 경술국치일에 일본과 네, 합동훈련한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마 주목 못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또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지금 과거에 대한 통전한 반성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뭐 네, 김대중 그렇죠. 오부치선은 얘기하고 네, 있지만은 그 이후에 통전한 반성은 없었고 네,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계속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물컵에 반을 채울 테니까 일본이 채울 것이다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특히 올해의 경술국치일은 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봐요. 음.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태평양이 오염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그때는 총칼로 무기로 태평양의 전쟁을 일으켰다면은 이번에는 오염수로 태평양을 공격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경술국치일에는 네. 우리가 일본을 규탄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 자위대함과 같이 훈련을 하는 이런 군의 이런 정신 또는 음. 이런 걸 아마 모르고 했을 확률이 많은데 네. 모르고 했다 해도 이런 날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군은 이런 날 더욱더 가슴에 새겨야 되잖아요. 네. 알고 했다면은 더 큰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어제는 가뜩이나 이런 경술국치일에 참 우울하고 네. 되게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또 음.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오후에 보니까 국민의힘 신모 의원하고 네. 예비역 장성들 또 음. 일부 민간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네. 일본의 그 36년 일제 강점기에 네. 나라를 뺏겼는데 독립 전쟁을 해서 독립운동 영웅들을 폄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직전에 고 최상병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아. 박주민 의원 뭐 네. 김하고 또 우리 저 몇 명이 했었거든요. 네. 하고 딱 나왔는데 이어서 이 그 국민의힘 신 신원식 의원. 의원하고 네. 또 여러 민간인들 예비역 장성들 와서 이 폄하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길래 사실 기자회견장에 뛰어들어서 큰 소리를 치고 아. 싶더라고요. 예. 혼내주고 싶었는데 그 참았는데 정도로. 대신 페이스북에 그런 사항들을 올렸죠. 아. 예, 너무 서글프다. 예. 참 지금 경술국치일이 사실 네, 달력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네, 뭔가 우리가 잘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날짜 네. 자체가. 예. 이것도 향후에는 국회에서 좀 다뤄가지고 국가적으로 기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잊지 말자. 네. 이런 차원의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해봐야 될 것 역사를 같아요.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 중에서도 네. 영광의 순간도 기억해야지 되지만은 치욕의 순간도 치욕의 기억을 순간. 해서 다시 그런 치욕을 그럼요.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뭐 지금 현안 전국 외교 상황이 구한말 때와 비슷하다 이런 네.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렇죠. 어제 경술 국칠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저희 지금 김병주 의원과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오마이 TV 다 하셨으면 김병주 TV 있습니다. 주불리 김병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요즘 주불리만 검색해도 바로 연관으로 김병주 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검색하셔서 주불리 김병주도 많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네, 주불리 김병주가 구독자가 17만 7천을 넘었었어요. 야, 이제 20만을 향해 가는데 네,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아, 조금만 그래요. 도와주시면은 20만을 돌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마이 TV 보시고 아마 또 주불리 네. 김병주 많이 찾아가실 것 같은데요. 네. 김병주 의원의 의정 활동 다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김병주 의원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더 응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주불리 김병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네. 지난 국방위 회의라든가 여러 회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많이 풀어주고 그걸 실시간에 잘라서 주불리 김병주에 예. 올려요. 그래요. 물론 오마이TV에서도 올리지만은 전부 다는 못 올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불리 TV에 들어오면 모든 게 올라가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 일부만 언론은 다루다 보니까 맞아요. 그 진위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고 최상병 네. 해병대 수사단 관련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육사의 독립전쟁 흉상 네. 철거 문제라든가 뭐 이런 현안들을 아주 상세히 잘 다루고 있으니 오마이TV 오늘 시청 끝나고 나면은 네. 주불리 구독하시고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또 운영위가 열려요. 맞아요. 운영위는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질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밤 아마 12시까지 하하. 가까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12시까지 계속 시청자분들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럼 주무시고 주불리 김병주 딱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잘라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불리 김병주를 꼭 구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아니 지금 끝나고 구독하라고 이렇게 홍보 말씀해 주셨는데 명현선님이 지금 구독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귀복땡쪽님도 주불리 구독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또 구독을 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여러 뭐 매체에 나가셔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오마이TV 오시면은 이렇게 소통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음 편히 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오마이TV 이 방송만의 매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9시에는 오마이TV 오셔서 김병주 의원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특히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서 함께 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홍범도 장군 흉상 이 얘기를 저희가 이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와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뭐 이제 지금은 뭐 홍범도 장군 흉상만 옮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맨 처음에는 육사 이 충무관인가요? 네. 그 이 강의 이 하는 그 이제 본관으로 볼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독립운동가 5명의 이 네. 흉상을 다 옮긴다, 네. 이전한다. 이게 먼저 알려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이게 특히 널리 알려지게 되고 국민들이 알게 된 게 지난주 국방이었어요. 네, 의원님이 그렇습니다. 질의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강복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운동이 있었지만 네. 국민적 주목을 못 받고 있었어. 음. 저도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서
국방에서 질의를 했고 이종섭 장관이 그것을 시인을 함으로써 그러게요. 국민적으로 이런 일이 사실구나 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게 된 맞습니다. 것이죠. 김병지 의원의 질의 네. 이후에 네. 이 논란이 정말 커지고 있고 국민들이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 내용을 오마이티비에서 잘라서 딱 예. 올려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68만 아.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만큼 관심이 네, 많으세요. 오마이티비가 이 사안에 또 그 질의 내용을 잘라서 이렇게 해주셔서 네. 고맙죠. 네, 오마이 TV 덕분이다 네, 이런 예. 말씀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홍범도 장군 포함해서 5명의 예, 이 장군들과 또 이혜영 선생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 흉상이 제막이 됐을 때 그때는 육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군의 뿌리가 이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정신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육사에서 이제 장교를 양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입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육사 그러니까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될까요? 이것은 실제 이것을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또 반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육군사관학교의 독립 영웅들의 5인들의 흉상이 교수부 충무관이라고 해서 우리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수업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 네. 앞에 딱 전시가 되어서 늘 이렇게 오가면서 보고 기리도록 했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세워졌어요. 네. 세워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뿌리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뿌리, 예, 예.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당군의 조상이기 때문에 5천 예. 년의 역사를 가지지만은 대한민국의 가까운 뿌리는 헌법에 나오잖아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네. 그러면은 군도 임시정부 때 활동했던 독립군과 강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군의 뿌리로 돼 있어요. 그럼 육사의 뿌리가 어디냐? 네. 육군사관학교도 뿌리가 사실은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듯이 그 당시 강복군을 양성한 초기에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가 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군과 육군사관학교 뿌리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군의 뿌리를 1948년 이후로 해방 이후로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거를 헌법과 맞지가 않다. 예. 그래서 맞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5명의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철을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생도들과 우리 장병들이 사격 훈련을 하면은 탄피가 나오잖아요. 네, 네. 탄피가 탄피가 그 탄피를 모아서 탄피를 녹여서 흉상을 만든 겁니다. 의미가 있네요. 독립전쟁 당시는 총 한 자루 구하기, 탄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명의 독립군이 있으면은 총이 다 종류가 달라요. 300정을 그대로 살 데가 없어. 돈도 부족하고 네, 구할 그런 데가 건 없고. 밀매가 되잖아요. 무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총은 뭐 체코제, 어떤 총은 폴란드제, 어떤 총은 소련제 뭐 해갖고 총 종류도 다르고 탄약도 다르고 그러니까 돈 좀 모아지만 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처절하게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도들이 이러한 정신을 기려야 되겠다 해서 흉상을 그 앞에 세우고 지금은 정신을 기렸는데 네. 지금 왜 이러한 철거 운동이 일어났느냐를 네.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정권이 바뀐 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주의도 그렇고 네,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들이 퇴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네, 홍범도 장군 흉상
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이 보수 쪽에서는 홍범도 장군 용납할 수 없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흉상을 설치할 당시만 해도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세력이나 육사 출신 중에서도 일부가 문제 제기는 했어요. 그 뭐든지 당시에. 하면은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하는 다양한 의견이 그룹들이 있죠.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내력을 일부 문제를 삼았지만 아주 극소수였고 전체적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커진 거죠. 그래 아. 사실 결정적으로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봉안해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아주 극진히 그 현충원에 모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보수 중에서도 일부 보수들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그걸 비판하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비판을 했어요. 공산당의 내력을 네. 홍범도 장군의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친일 정책을 계속 썼잖아요. 한일 관계 개선을 한답시고 뭐 결단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 이런 것도 일본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고 우리 기업이 돈 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하겠다 그러고. 후쿠시마 오염수 네. 방류도 동조하고 아. 뭐 그러니까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류에 편성해서 적은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철거하겠다까지 나온 것이죠. 네. 그래요. 철거하겠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5명 독립 영웅들 다 이전한다, 뭐 독립기념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여론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 당시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전력 이걸 얘기하면서 아니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의 흉상을 육사 생도들 공부하는 곳에 세워두면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공산당인데 네.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너무나 편협적인 사고입니다. 네. 한쪽만 보고 전체를 못 보는 사고 방식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홍범도 장군의 그 당시 내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께서는 실제 봉오동 전투에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청산리 전투도 참가해서 승리를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이제 그 전쟁에서 독립 전쟁에서 청산리 전투라든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들을 격파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음. 뭐 게릴라 수준의 독립군인지 알았는데 네. 자기들의 그 정규군 대대나 이런 부대들이 가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을 투입을 해서 독립군 토벌 작전을 네. 하고 독립군 토벌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주 일대를 샅샅이 네. 뒤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독립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소련 쪽으로 피신을 가죠. 일단은 피해야 되니까 소련 쪽으로 이제 피신을 갔고 그 당시 독립했던 분들은 소련 아니면은 결국은 중국 중국. 지역에서 활동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산당에 이렇게 입당하게 된 것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의 수단이었죠.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총을 갖고 해야 되고 네. 소련의 도움을 받든가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협조가 독립 전쟁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수 국민의힘하고 일부 보수론자들이 네. 공산당 이력을 삼아서 육군사관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음. 우리는 육군사관학교는 사실은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고 순수 군인을 키우는 거고 미래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네. 방어할 지켜낼 인재를 키우는 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위협은 북한 위협이 맞아요. 음. 공산당이 그렇죠. 북한의 위협이 네, 맞지만은 미래 위협은 공산당만의 위협이 아니에요. 주변국도 미래 위협인 알 수 것이고, 없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세력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음. 우리 국가를 침략하는 세력과는 전부 다 위협 세력이고 그런 세력과는 싸워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잘 얘기한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네, 네. 하지만은 파트너다. 독도를 침략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싸워 이겨야 지켜야죠. 지켜내야 네, 되는 지켜야죠. 거고 네. 또 미국은 지금 우리 한미 동맹으로 아주 실제 동맹 기반하에 잘 지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약에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든가 뭐 한다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주권 침해 사례들은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의 하는 제기하고 겁니다. 우리 네, 얘기를 네.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산당만이 아니라 네. 우리 국가를 침략하는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너무 지역적인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네. 지금 독립운동 전체를 이렇게 폄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타깝죠. 아,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예. 그런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다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 누리꾼들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련 입국 서류. 이게 또 네. 홍범도 장군 1922년도에 입국할 때 그 서류 이게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목적에 고려 독립이라고 쓴 그 네. 내용도 회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의병이다. 직업이 의병이다. 뭐 이런 것도 지금 회자가 되면서 네. 나라의 독립,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 노력했던 그 마음 이게 다 네.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소련에 있었다, 공산당이었다. 근데 알고 보면은 2차 세계 대전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같은 네, 편으로. 네,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한때 공산주의의 맹주인 소련과 네. 민주주의의 맹주인 미국이 연합작전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 상황과 시대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공산당 가입했어? 그럼 안 돼. 빼.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한쪽에 나오는 얘기가 그 박정희는 뭐냐?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조선, 네, 남조선에 가입했던 남조선 노동당, 네, 네, 남노당, 남노당에 가입했던 남노당 가입 이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우크라이나는 또 왜 우리가 도와주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끝도 없어요. 따지다 끝도 보면. 없죠. 사실은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너무 좁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는 공산당하고 이렇게 좁게 봤었는데 이제 국력이 신장되고 우리가 헌법에 또 나오듯이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정책을 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폭이 넓어졌어요. 사회와 국가적인 컨센서스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이념 전쟁을 또 벌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색출 작전처럼 네. 뭐 이렇게 해서 총선에 이기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한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이번 연찬회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이 1+1을 100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야당 또 야권 지지자들을 비판하고 있던데 네. 자, 이 왜 이런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파트너고 네. 아니 100년 전에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국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왜 이 역사를 뒤흔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 속에 아마 친일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고요. 네. 아버지의 영향 또 그런 친일적인
또는 친미적인 사고에 좀 찌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흑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검사들은 기소냐 불기소냐, 네. 유죄냐 무죄냐 이런 관점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법적으로. 네,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네.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세계를 바라볼 때 선악의 관점으로 미군 보는 네, 경향이 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악의 축 뭐 이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뭐 이란하고 이라크, 북한은 악의 축이다. 그럼 악의 축이라고 하면 미국은 선의 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민주주의나 이런 시장 경제 체제의 가치, 자유 뭐 이런 인권의 가치를 하는 나라는 같은 편이고, 네. 그걸 같이 안 하면은 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항상 구분해서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도 어제 국민의힘 막 연찬에 가서는 네. 우리는 아군이다. 나머지는 1 플러스 1은 100이라고 얘기하는 네. 세력들, 또는 뭐 반국가 세력, 야당이나 또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네. 또는 시민단체는 뭐 마치 반국가 세력이다. 자기들은 선이고 여긴 악이다. 편을 나눠버려서. 그래서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그러니까 든다면은. 대통령 네. 발언 중에 이제 싸워야 된다. 네. 저는 대통령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은 싸움 얘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이 되는 이런 거 못 그러니까요.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인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본인들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 중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취임하고 만났어요. 예.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아.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선과 악도 선택적 선악이에요. 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이유가 네. 뭐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얘기 했잖아요. 흘러나왔었죠. 대통령실 그러면 쪽에서. 대통령실 측근이나 가족들은 피의자가 아니라 죄인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가족을 들어서 안 만나면 장모 야,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이 돼서 지금 그렇죠. 형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그러면 뭐 손절할 겁니까? 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따지다 보면 네,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다 일부는 사면해주고, 김태우인가요? 네. 김태우. 그런 경우는 3개월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 3개월 만에 사면해서 또 기회를 줘버리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선과 악 이분법도 잘못됐는데 그 네. 이분법 속에서도 선택적 이분법을 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사실은 통합, 화합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법적인 권한이 있지만은 자발적인 이런 따르고 국민들이 호응해 주는 그 대통령의 힘은 설득력에서 나오거든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화합하는 데서. 예.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설득하고 화합하고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뭔 일이 있으면 분리하면 숨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모가 법정 구속된다. 네. 예전에 대통령 같으면은 사과합니다. 장모를 대신해서 가족 사이에 대해서는 늘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됐었고, 오송 3사 분리하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고 최상병 사건 네.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그런데도 뒤에 숨어서 한마디도 안 해버리고, 또 이번에 이 독립 전쟁 영웅 네, 이런 네. 논란이 돼도 뒤에서 숨어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것도 이런 얘기도. 이런 거대한 이런 사건,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기에도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위기나 어려울 땐 숨어버리는 것도
리더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더로서 이런 훈련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아, 부족함 또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점점 아집이 강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맨 처음에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총장 네. 퇴임 이후에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정치 행보 그렇죠. 사실상 시작을 했어요. 공개 네. 행보를. 네. 그 다음에 출마 선언도 윤봉길 그렇죠. 기념관에서 했죠. 네. 제 기억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이 독립 운동가들 네. 그 기념관에서 하는 걸 보니까 나라의 정기 이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일본의 야욕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도 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표로 연결된 부분도 네.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국민들이 특히 유권자들이 속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강복회 회원들께서는 네. 통탄할 것 같아요. 통탄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도 네.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의 네. 철거에 대해서 이전 네. 추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절친화하는 이철우 교수도 네. 비판하는 그 글을 올렸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종찬 강복회장이 대선 때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멘토라고도 불렸죠.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속으로 통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후회하고 예. 그리고 이 흉상 철거 문제는 독립영웅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네.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알다시피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대구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반론을 폈잖아요. 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메카시즘으로 오해받는다. 메카시즘이 공산주의 색출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도 했고 네.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럼 1962년도에 건국 훈장부터 취소해라. 그건 국가가 준 훈장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유승민도 비판을 하고 네. 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뭐 최고위원이나 일부 인원들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김병민 그것이- 최고위원도 너무 네. 나갔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그것이 이제 상식인 것이죠. 네.